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급등세를 보였었던 미국 증시인데요. 오늘도 그 상승세가 소폭이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연준의 디시전에 또 시장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될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일단은 향후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국채에 대한 입찰률 그리고 하이힐드에서 얼마나 체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채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쩔 때는 하이힐드에서 10%도 체결 안 되고 또 어쩔 때는 뭐 절반 이상 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밸류단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1나누기 이제 국채 수익률 하면 거기에 PER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변동성이 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왜 변화가 없느냐? 결과적으로 이 CPI나 PPI 그리고 PCE 같은 데이터가 물가에 대한 흐름들이 빨리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없죠.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좀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트럼프 정권이 조금 저는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부분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떠한 특정한 결과값이 이제 그런 음모론 약간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제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쭉 있는 상황인데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발표됐었던 뭐 12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엔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니까 한 달 만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빠르게 체크하기보다는 이런 하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금리에 대한 어떠한 스탠스가 결정되는 게 제일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좀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꼭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유럽이랑 얘기하는 것도 좀 유예가 되고 좀 편안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가속화가 되는지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본부장님과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또 안 나눠볼 수가 없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을 크게 좀 웃도는 대형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위스퍼 넘버라 그러죠. 이 비공식 숫자들, 예상치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에게 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약 66%에 달하는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 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은 시장이 반응하기에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주가에 움직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실적 자체도 자체지만 외적인 리스크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뭐 H20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블랙웰 GPU의 결함 이슈도 좀 있었는데 실적에 좀 어떤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먼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전에 서프라이즈 퍼센테이지율이 있어요. 그게 8%좀 이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70%대가 일단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좀 되게 엄격한 기준을 이제 들이댈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분기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걸 봤고 그때마다 되게 강력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가 그것 자체를 좀 뛰어넘으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H20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인 스토리였었던 중동발 이슈는 이미 좀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데이터가 얼마나 약화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H20에 대해서 전일 FT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가이던스에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돼서 그냥 이게 이번에 실적이 안 나온 건 일시적인데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로 갔을 때는 이게 실적으로 다시 반영이 되면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의 추이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좋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해서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속닥속닥 네. 넘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꽤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20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타격을 크게 줬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은 타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까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콩콜에서 또 한 번인데 네.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콩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가 결국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변동에 너무 크게 변동이 나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콩콜까지 내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시장의 잣대가 너무 높은 부분은 있어서 저는 약간 분위기가 좋을 때 보수적인 스탠스를 조금은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좀 수익이나 이런 거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일부 현금화를 해놔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 결과값을 본 다음에 뭐 분위기가 좋으면 내가 수수료 조금 더 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재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스토리로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또 대응을 하면서 나머지 현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추가 매수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그런 변곡점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앞두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AI 반도체의 분야에 있어서 좀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수출 규제도 있겠고 뭐 공급망 이슈와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실적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슈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마벨과 같은 이 미국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 업종 전체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큰 영향을 주겠죠.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추이가 꺾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매우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블랙웰에 대해서 뭔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뭐 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뭐 지금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사실 실적 대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 우상향을 더 해도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피어그룹이나 경쟁사들의 이런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엔비디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부분에서 꺾여버리면 나머지 산업이나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반도체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급이 많이 쏠리는 계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틸리티 쪽, 뭐 특히나 원전이나 뭐 이런 에너지 생성 쪽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좀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시장의 자금이 사실 다른 데로 돌 때가 많이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200불대에서 벌써 300불 중반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으로 된다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더 오히려 쏠릴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모멘텀, 산업군들의 모멘텀이 강하다면은 충분히 또 시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 부분들도 지금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한 5시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